네, 또 출랑교실 시간입니다. 제가 조직배양란을 이제 출랑교실을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상에 또 다른 곳에서도 조직배양란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이제 뭐 품종은 좀 다른데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파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 아주 유명한 유튜브니까 한번 찾아서 그 조직배양란을 거기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하고 품종은 다릅니다. 품종은 다른데 뭐 단엽도 판매를 하시고, 뭐 중투도 조직배양란인 것 같아요. 판매를 하시는데 조금 개체는 어리지만 가격이 일단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앞으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뭐 첫 스타트를 끊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시작은 한 것이고요. 이제 뭐 결실은 어디서 맺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이제 조직배양란인지 아닌지 구분해달라고 사진을 툭툭툭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거죠. 이거 조직배양란 같은데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조직배양란의 육종가들도 자신이 만들어낸 조직배양 외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배양란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뻑하면 이게 진품이냐 가자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러던데, 난초 유전자 검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쉽게 유전자 검사 한다 하더라도, 말이 나서 유전자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뭐 유전자를 검사한다. 자, 이거 어디서 검사하는지 제가 대충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사설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증이라는 걸 발행을 하더라고요. 공신력은 없는 거예요. 공신력은 없는 거고,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했다 그래서 이 숫자 나열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유전자를 검사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맡겼다. 그러면 모촉의 유전자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맡긴 유전자 데이터를 놓고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같은 배열이면은 같은 품종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 유전자 검사하는 이 자체도 보통 에란인들로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사설에서 그냥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려면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설 기관에서 어디다가 위탁을 하겠죠.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저 검사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내는 것이죠. 사실 대학 명의, 그 유전자 검사를 한 그 연구소, 대학 내 연구소라고 하면 그 대학의 연구소 이름으로 공인을 해서 이 유전자 검사 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임질 수 없다는 거겠죠. 자기는. 그러면은 사설 기관에서 그걸 받아다가 자기 이름, 공신력을 가지고 유전자 판독을 한 거예요. 검사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도 사실 뭐 신뢰가 잘 안 갑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뭐 정통하게 유전자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모촉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느냐 말이죠. 이 대학이 여기서 갖고 있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검사를 해놓고 기존의 모촉과 내가 지금 검사한 것과 이 숫자를 판독하는 것도 그래요. 판독. 이 판독하는 것도 일반인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독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가 됐든 무슨 뭐 모촉에 태극선이다. 그럼 태극선의 유전자 자원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명명된 게 뭐 일본난, 한국난 총 합해서 한 수백 개, 수천 개 된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 다 갖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검사하는 자체가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여기다 뭐 돈을 주고 이렇게 위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놓은 것을 판독한 이 자료를 저는 뭐 신뢰하기도 어렵고요.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이 사설 기관에서 뭐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다 갖다 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은
한 촉 정도는 띄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파리나 뿌리를 상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 비싼 거를 천종을 갖다가 한 촉 띄어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글쎄 뭐 이파리 조금 띈다고 하더라도 뿌리나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모든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뭐 유전자 검사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난초를 갖다 놓고 이게 조직배양인지 좀 구분 좀 해달라 그러는데 구분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익히는 거죠. 지금 유튜브에서 저희 말고 다른 데서 조직배양란을 판매를 하니까 그런 걸 이렇게 쭉 눈여겨봐뒀다가 거기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데요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직배양이 말이죠, 한국에서만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대만, 일본, 중국,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대만 같은 데는 오래됐고 일본도 오래됐어요. 여기서 조직배양에 대해서 신품종이 한국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건너 들어오면 그거를 뭐 유전자 검사 아니라 뭘 하더라도 모르는 거죠. 유전자 데이터도 없어요. 이거는요. 누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대답은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데서도 훌륭한 유전자 자원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직배양 하면 이제 터부시 하잖아요. 원래는 조직배양이라는 말과 실생배양, 그리고 교잡, F1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면밀하게 다른 의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의미인데, 저희가 판매하는 조직배양 아니에요. 실생배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잖아요, 비전문가들은. 그래서 통칭적으로 에란인들은 무슨 플라스크에서 나온 것 자체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로 조직배양란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에요. 씨를, 이거 민출란 씨 있잖아요. 씨를 받아요. 받아서 여기서 변이를 유도하죠. 변이를 유도한다는 건 약품 처리한다는 거예요. 약품 처리해서 기형아를 만들어내요. 이게 중투예요, 여러분들. 이건 실생배양이죠. 조직을 띄어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잡은 중국의 어느 멋있는 출란과 한국의 멋있는 출란, 이거를 교잡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꽃, 홍화하고 한국의 무슨 소심하고 교잡을 해서 뭐 한 번에는 안 되겠죠. 수백 번, 수천 번을 거듭한 가운데서 뭔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F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통칭적으로 이걸 조직배양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는 좀 제외하고요. 교잡종을 한번 볼까요? 근데 실생도 사실은 뭐 같은 개념, 실생에서도 변이종을 유도하니까 여기서 뭐 홍화도 나오고 중투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생하고 교잡을 좀 얘기하자면, 알기 쉽게 교잡으로 할게요. F1. 일본 같은 데서는 이거 한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그 교잡종을 해마다 잡지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힌 꽃들이 나와요. 기가 막힌 꽃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말이죠. 가격이 우리나라처럼 조직배양이 돼 그래서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가에 팔려요.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럴 때 되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거 플라스틱에서 그냥 쫙 수십만 촉 배양하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라이좀을 생산해가지고 라이좀을 증식시켜서 일부 라이좀을 계속 증식시키고, 그 떼낸 라이좀에서 무슨 처리하나요? 호르몬제를 처리해가지고 슈팅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4년에서 5년 배양을 해서, 이것도 뭐 확률이 한 50% 60%밖에 안 되죠. 살아남는 확률이. 해서 꽃을 보고 판매를 할 때 이 과정이 10년씩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막 생산 못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생산하면은 이거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나왔네 라고 하면, 야, 이제부터 이게 좋은 거, 이 라이즘이 생각하니 좋은 거래. 그럼 이거 배양시키자 라고 하면 이제부터 10년인 거예요. 10년.
그 사이에 이 가격이 10년 동안 유지 안 되잖아요. 태극선이 말이죠. 태극선이 한쪽에 수백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10만 원 하고 또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게 몇 년 걸렸습니까, 여러분들? 한 10몇 년 걸렸잖아요. 사람들 손에 의해서 배양돼서 품종이 많아져서 가격이 하락시키는 그 속도가 더 빠르죠. 이거 기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쨌든 조직배에서 나오는 것도 귀한 유전자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내신 분이 있어요.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인공교배종이 일본 출란 중에서 제일 비싸다. 이런 글을 자기 이제 블로그에 올리셨어요.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출란 최고가의 난초는 인공교배종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인공교배종인 것 같아요. 인공교배종. 이런 난들이 만들어내니까. 근데 일본산의 특징이 말이죠. 항상 이게 봉심이 벌어지거나 이 비두가 봉심 위로 올라오거나 이게 닫혀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형적인 특징인데 그것이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게 많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이유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얘기 다음에 하시죠. 지금 인공교배종 얘기부터 한번 하시죠. 인공교배종인데 이게 설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이것도 인공교배종이에요. 이런 거를 만들어냈대요. 이런 걸 다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면서 뭐하고 교제시켰다 이런 거를 다 공개를 하면서 이런 인공교배종들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이게 고가에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이 좋으니까 그리고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교배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귀하고 내가 먼저 그 꽃을 보고 감상하고 전시에다 내겠다 그러면 비싼 값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는 산에서 산채된 걸로만 언제 좋은 꽃이 나오냐고요. 내가 평생 살아 있는 동안 안 나오면 그냥 기대나 하다가 죽는 것이죠. 뭐 이 취미생활이 발전이 있겠어요? 발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화원에서 여러분들 뭐 다육에서부터 무슨 산세베리아에서부터 다양한 야생 식물 같은 거 많이 사서 집에다 이렇게 봄철 되면 기르는 식물 중에서 육종의 손을 거치지 않는 야생종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쁜 거예요. 그게 육종을 거쳤기 때문에 이쁘라고 이리저리 만들어냈으니까. 아무튼 그렇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육종을 했을 때 그 여담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종묘회사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다 팔려 나간 거 아시죠? 살아남은 게 몇 개 안 돼요. 그 동부인가요? 동부화학 하나 정도 살아남았고 큰 거. 그 외에 뭐 나머지 다 팔려 나가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종자까지 같이 통째로 재산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외국의 종묘회사들이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씨를 판매할 때 이 씨를 심잖아요. 그럼 꽃이 펴요. 이 꽃 씨앗을 채취해 가지고 심으면 다음에 꽃이 안 자랍니다.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안 그러면 씨앗을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꽃이 계속 안 펴요. 한 번만 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 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 육교나 거리에 보면은 왜 조경용으로 펜지 많이 심어놨잖아요. 꽃 한 번만 딱 피면 나머지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물 잘 주고 비료 잘 주고 잘 갖고 다서 내년 봄에 또 꽃 핀다? 안 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냈다. 어쨌든 난초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교배종, 이 우수한 유전자 자원과 이 우수한 유전자 자원을 교배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보고 이게 괜찮나? 또는 이렇게 만들어내보고 괜찮나? 이걸 계속 테스트해가는 과정이 육종이다. 육종. 여기서 뭔가 에란인들의 시각에 봤을 때 우수한 품종이 하나 나오는 것이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F1 교배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게 볼 필요도 없다. 그 지구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난초와 이 난초의 교배는 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교배 육종종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얘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얘들은 계속 산채 시장을 넘어와요. 그래서 산채입니다라고 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 시장과 이 시장은 좀 다른 시장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그래서 몰라요. 그 대만이나 이런 데서 건너온 난이, 조직비양이 어떤 난이 들어오는지 제가 일일이 조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란을 키우면서 뭐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자기 해안을 넓혀서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방법밖에 없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유전자 검사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대품 사지 마시고요. 꽃 없는데 화해품 사지 마시고요. 이러면 유전자 검사할 것도 없잖아요. 꽃 확인하고 사고, 기대품도 나중에 결과 확인하고 사면 되잖아요. 이거 뭐 호 하나에 중투가 나올 것이다, 이거 살 필요 없잖아요. 중투 사면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색반이 있어가지고 이거 홍화 나올 것이다, 기대품이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홍화 사면 되는 것이고, 이거 뭐 두화목이래, 이렇게 오근 거, 이거 두화목입니다, 살 필요 없잖아요. 두화 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사야 좀 싸게 살 수 있잖아. 아니, 싸게 살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이거 제 돈 주고 사서 잘 배양해서 판매하시면 되잖아요. 확인된 거니까 리스크도 없죠. 그 제가 우리 그 출란교실 처음에 우리 유튜브에 그 첫 채널 메인 페이지를 열면 출란교실에 대한 소개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도 뭐 써 있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출란을 배우고 내가 출란에 대해서 좀 잘 안다, 이제 출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 있다 라고 하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즉 1번 산채해야 된다. 반드시 산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주 가라는 얘기 아니라 1년에 한 번 가더라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출란을 이 산채용 옷을 키워봐야 돼요. 키워봐야 돼요. 배양해봐야 돼요. 이건 뭐 기본이죠. 배양 안 하고 어떻게 뭐 난을 하겠습니까? 3번, 돈 주고 사봐야 돼요. 맨날 산채만 해가지고 난 산채만 키워, 이건 프로가 아니에요. 반드시 돈 주고 출란을 사봐야지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산 난을 배양한 것을 반드시 팔아봐야 돼요. 자, 이 네 가지를 다 거치지 않은 프로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주 속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다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 요 4번, 팔아봐야지 어떻게 프로냐, 난 안 팔아, 안 돼요. 여러분들, 난을 팔아봐야 돼요. 난을 안 파는 게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난을 계속 올려서 가격이 비싸서 뭐 안 팔리던 이것도 경험이에요. 그럼 얼마에 내놔야 팔리네, 이런 것도 난의 문화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길이에요. 어떤 거는 우리 지금 출란 교실에서도 뭐 30만원, 20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안 팔리는 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싸게 팔면 팔리나? 그러면 이거 뭐 30만원짜리를 20만원에 해볼까? 그 20만원에 팔리네? 그럼 이 난초는 시세 가격이 20만원이구나.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자기는 돈 주고 열심히 샀는데 하나도 팔 수가 없다. 그럼 난의 전문가가 아닌 거죠. 나는 팔 때 반드시 그 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난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난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대충 뭐 자기가 30만원에 샀으니까 나도 30만원에 팔래,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가 되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봐야 된다. 그래서 난을 판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난 지금 뭐 팔 게 없어요, 전부 다 어린 유미였고요, 이제 뭐 기대품들이고 그래서 꽃을 봐야 되니까 아직 팔 게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문희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문희종,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중투를 하나 키우고 있어.
근데 더 좋은 중투가 어디서 툭 나왔어. 이거 빨리 팔아야 돼요. 팔고 새로운 중투로 이걸 바꿔치기 해서 이중투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교체를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사보는 경험, 판매하는 경험을 같이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냥 흘려듣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설명이 조금 미약하거나 좀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설명이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제 말이 맞는다고 고집을 하기도 어려워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단엽이 있어요. 단엽. 근데 단엽에도 종류가 있죠. 라사지가 있는 단엽, 라사지가 없는 단엽, 이런 단엽들이 있어요. 그리고 뿌리하고 라사가 있는 단엽, 라사는 있는데 뿌리가 긴 단엽. 이건 뿌리가 단엽이죠. 뿌리가 짧은 뿌리고 뿌리가 긴 거. 뭐 이런 종류로 단엽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엽인데 조금 긴 단엽, 이걸 장단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거, 그 짜보라고 하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엽이 종류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늘어나는데, 이 라사가 뭐라는 것은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일본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그 양모, 그 천 조직하고 비슷하다라는 건데, 이 라사가 이파리를 만졌을 때 천 조직처럼 꺼끌꺼끌한 것도 라사지지만 이렇게 주름을 짓죠. 이렇게 옆에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주름을 져요. 근데 이게 나사지가 있다는 거는 아시는데, 자, 이게 근데 이제 나사지가 있다는 건 아시는데 이게 왜 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단엽이 말이죠. 원래는 난이 이렇게 길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 이런 얘기 자꾸 나는 이게 변이종 얘기하다 보면 장애인 비하 발언이 자꾸 나와가지고 내가 이게 뭐 사적으로도 뭐 이건 병신 아니다, 뭐 장애인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유튜브 상에서 그런 얘기 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이 기형적 변이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해하실 거예요. 이 짧은 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더 짧은 난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더 짧은 난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는 원래 조상이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이만한 면적에서 해야 되는데 이 짧은 면적이니까 이 면적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아니면 죽어요. 광합성을 못해서. 그래서 이 주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건 같은 거 단면 보면은 왜 이 물을 잘 빨아들이라고 수건의 단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타월 같은 경우 보면 이 난초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표면을.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 면적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길어야 되는데 짧으니까 이렇게 주름을 짓거나 아니면 우둘툴툴툴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생존 보호 본능을 발휘하는 거죠. 본능. 자, 이게 본능인데, 이런 단엽들은 보면은 유전자가 이렇게 좀 기형이라 해가지고 이 닭발이라 그러죠. 뿌리도 짧아요. 이게 전형적인 단엽이에요. 전형적인 단엽. 근데 짧은데 뿌리도 길어요. 근데 나사지가 없어. 라사가 없어. 자, 어떤 분은 이게 단엽이 아니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또 이렇게 분류하시더라고요. 요건 단엽이고 나사지가 있으면은 단엽종이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건 종자가 단엽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짧은 단자를 써서 짧은 단엽이라는 얘기고. 그러나 이런 말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어디서 이런 뭐 책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누가 탁 한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가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단엽이냐 아니면 전부 다 입변,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입변과 단엽. 그 나사지가 없으면 입변, 단엽 아니다. 나사지가 있어야 단엽이다. 이렇게 취급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입변이 있고 단엽이 있고 단엽종이 있고 자꾸 복잡해지는데 아마
이제 산에서 내려오거나 중국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배양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없는 품종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명명을 할 수 있는 명칭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이 출란의 원예적 체계를 만들었을 때는 라사가 있고 뿌리가 짧은 것을 단엽이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건 이제 일본식 표현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왔을 때 이 단엽 하면은 짧으면 다 단엽으로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천종에 뭐 나사지가 있나요? 단엽 중투인데 호정, 뭐 단엽 중투.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호정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단엽인데 단엽 중투예요. 근데 이 중투가 이 엽록소 면적이 약하잖아요. 다 황이고 엽록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육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왕성하게 안 자라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병해 관리를 잘 하면서 왕성한 먹을거리를 줘서 이거 생육을 돋아주면은 이 단엽 중투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는 보편적일 때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난쟁이죠, 난쟁이.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작은 거죠. 이거는 나사지가 있는 단엽이에요. 이게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잘 못 먹어서 이렇게 키가 작고 덩치가 적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키 작은 그런 사람들이 나사지가 있는 단엽인 거죠. 아니, 나사지가 없는 단엽인 거죠. 없는 단엽. 근데 이것도 키가 작은 거예요. 단엽이에요. 단엽. 그래서 제가 이 단엽 중투 그리고 단엽 뭐 나사지가 있는 거 없는 거 등등을 실물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제가 기대품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기대품이라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기대품이라는 게 뭔가를. 근데 이게 기대품이 뭐 싸면은 뭐 한 5만 원 한다 그러면 뭐 잠이삼아 키우다가 기대가 이상 안 나왔네 그러면 치워버리면 되는데, 비싼 가격의 기대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확실해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 칠판 말고 난을 놓고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